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13일 오전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13명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으로 서울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69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중인 5개 클럽 외에도 이태원의 메이트, 핑크 엘리펀트 등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해 임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20, 3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수조사 중인 클럽 외에도 다른 대형 클럽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 체제에 착수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찾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집단 관련 확진자는 어느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3차 감염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무증상 감염이 36%가 넘고 그리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한 확진자의 접촉자는 강남의 회사 동료를 포함해 30명이 넘었고 부천의 모자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 수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2차 감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폭발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982명에 대해서는 기지국 정보, 클럽 카드 결제 정보 등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전국적으로 8,500명이 넘는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소재 확인에 나섰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CCTV 조사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불행 중 다행은 정부의 무료 검사와 서울시의 익명 검사가 신원의 노출을 꺼리는 이들의 검사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평일 기준 하루에 5천에서 6천여 건 수준으로 진행되던 진단검사가 어제 하루 1만 2천 건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자와 관련해 7천여 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충북 등 전국 12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집단 감염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에 나섰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서울시가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혼잡한 지하철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승하차 시에 일정 거리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수칙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시행 첫날 출근길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5호선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아침 8시 목동역.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시가 혼잡 단계의 지하철역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을 제한한 첫날. 대다수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기 전부터 이미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쓰고 다니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무가 됐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혹시 집에서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이렇게 지하철역 곳곳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판기나 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열차에 타기 직전 마스크를 꺼내 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끼는데 달리면서 쓰긴 그렇잖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혼잡도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내에서 이동할 때 어깨가 부딪히는 정도가 혼잡도 130에서 150%, 150% 이상은 열차 내 이동 자체가 어려운 혼잡 단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 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합니다. 안내 문구와 방송 등을 통해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합니다.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하차 시 일정 거리 유지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승객과 들어가려는 승객 모두 급하게 열차를 타고 내리다 보니 거리 유지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부터 거리 두기 안내 요원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 않나, 그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제성을 두고 몇 프로일 때는 해라, 몇 프로일 때는 아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지키는 게 제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 사례가 여전히 늘고 있는 요즘
대중교통 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13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생들의 등교도 덩달아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양천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서 소독을 하는 등 직접 방역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영주 학부모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재 자녀가 몇 학년 학생인가요? 네, 현재 지금 중학생 2학년 저희 학부모입니다. 네, 요즘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태원발 확산도 좀 문제고 학부모로서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지금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 듯해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등교를 준비를 했다가 이태원 확진으로 인해서 또다시 연기가 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학부모님들은 개학이 마냥 반가운 건 아닙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는 불편함도 있고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접촉하는 것, 또한 마스크를 벗고 급식을 좀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에 큰 걱정들을 학부모님들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네, 개학을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인 그런 상황인데 가정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네,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은 현재 제대로 강의를 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처음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아이들이 좀 꾀가 많이 생겨 강의를 좀 틀어놓고 다시 자거나 또 게임을 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좀 불만이 나와 온라인 수업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처음 온라인 수업은 또 제대로 연결도 안 되고 끊기는 현상이 많아서 불편함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 안정화가 되어 가서 아이들이 좀 편안한 부분도 많이 생겼고요. 아이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어 하고 밖에 현재 지금 나가서 놀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 지금 한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또 사투를 벌이다 보니 많이 심심해하고 학교가 그리워서 학교를 좀 어떻게라도 도서관이라도 이용해서 한 번씩 갔다 오기도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예. 아이들이 기다림이 좀 많고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선생님은 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오히려 선생님 목소리로만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하고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등교를 해도 안전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주변의 학부모분들과 함께 직접 학교 방역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 안전을 걱정하는 대신 저희 학부모님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즐겁게 등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을 하다가 양천구청하고 지역사회 방역 활동하시는 마을 사랑 방역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에서 관내 학교 대상으로 좀 수요 조사와 물품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고요. 신청하신 22개 학교 일정을 좀 조율하셔서 5월 8일부터 광영고등학교, 광영여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22개 학교를 개학 전후 2번 정도 방역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에서는 안전하다 방역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구석구석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의 사물함 그리고 문 손잡이 아이들이 달 수 있는 계단 손잡이 등 여러 가지들을 좀 꼼꼼하게 닦는 등 학부모님들이 조금 애를 좀 많이 쓰시고 계시죠.
네,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 더 꼼꼼하게 학부모님들께서 애를 쓰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학교 그리고 교육 당국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 교육 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을 때 등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또한 이제 뭐 물론 교육 과정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또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안전한 등교 방안을 좀 잘 생각해 주셔서 학생들의 즐거운 수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바라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네, 아이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개학해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생은 최장 34일간 가정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개학 연기에 따른 올해 초등학교 수업 일수는 1, 2, 3학년은 171일이고 4, 5, 6학년은 173일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서울 초등학생은 최대 34일 동안 교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 줄이도록 했습니다. 중2와 중3의 수행평가 비중은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1, 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중1과 고3의 수행평가 비중은 기존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이번 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에만 180만 가구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원금을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서 신청 기간도 다르고 사용 제한을 두는 곳도 있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평구청 자치안전과 김보령 총괄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일반 가구는 이번 주부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번 주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신용 체크카드로 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 체크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각자 금고 같은 은행 BC카드면은 뭐 BC카드 홈페이지, 신한이면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이런 거는 다음 주 5월 18일부터 직접 오프라인으로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금고, 은행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마트나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 이런 데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나머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사용 제한은 저희가 말한 건 대형마트, 뭐 기업용 슈퍼마켓 있죠. 그런데 백화점, 그다음에 뭐 위생업소, 발 마사지하는 업체, 뭐 골프장, 노래방, 뭐 복권방이라든지 기금속 파는데 면세점, 보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요. 예. 일반적인 전통 시장이나 동네의 소규모 마트, 뭐 주유하는데 음식점, 편의점, 뭐 미용실 안경점, 그리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서점 이런 데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이미 지자체 등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들도 있을 텐데요. 중복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에 받은 걸 차감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양시로 나간 게 있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차감하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없이 전체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가구 수에 따라서 조절해서 받을 수 있고 차감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정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요. 세대주가 만약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으셔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만약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가구 수 조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공적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는 전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콜센터 번호는 02-351-8840부터 8859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임시회는 14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데요.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최재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기금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란 의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란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2019년 회계연도 잉여금 등을 검토하셨다고요?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네,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제277회 임시회를 앞두고 양천구청 전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예산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각종 행사 취소와 주민자치회관, 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프로그램 중단으로 미집행된 강사료 등을 포함하면 약 8억 4천여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회계 가용 재원 중에서 70억이 이번 1차 추경을 통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약 220억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미집행된 행사와 프로그램 중에서 하반기로 연기되거나 특교 및 시비 그리고 선지급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예산 추정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연기됐거나 개최가 불투명해진 행사 그리고 축제의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기금으로 확대하자고 발언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행정에서는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금, 즉 재난관리기금의 영역은 상당히 폭넓고 다양합니다. 지역 방역을 위한 방역 차량,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방역 물품 확보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 등에 투입하는 모든 예산이 다 재난관리 기금에 해당합니다. 네,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 반납도 언급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해외 연수비 반납 제안에 저와 뜻을 같이 하며 적극 동참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다만 하반기에 실시하기를 원하는 의원님도 일부 계신데요. 사실 이제 곧 제8대 의회가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의원이 활동하게 될 상임위 변동도 발생하는데요. 사실 각 상임위 활동에 맞는 연수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서울지방의회에서는 해외 연수비 반납을 결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데 우리 양천구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란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실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상암동 한국 VR/AR 콤플렉스에 K실감 스튜디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K실감 스튜디오에는 4K 고화질 카메라 60대로 사물과 인물을 촬영해 입체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돼 있는데요.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스튜디오는 실감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